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한 지 10년 차 44살 남자입니다. 직장 상사인 김 부장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고 김 부장의 아내는 제가 직접 소개해준 동아리 후배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친분관계가 끈끈할 수밖에 없죠. 가족끼리 여행도 다니고 집안 사정까지 뻔히 다 알 정도로 가까운 관계입니다. 하지만 아내와 김 부장이 불륜 관계랑을 안 순간부터 그 모든 게 깨지고 말았습니다. 아내는 밤에 어딜 나간 적도 없고 술을 마시러 다니는 것도 아니며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항상 아이들 돌보느라 바쁜 조강지처 스타일이었기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었습니다. 하지만 김 부장은 거래처 외근이라는 명목으로 아내는 마트에 간다는 이유로 나와서 대담하게 그런 짓을 하고 다녔더군요. 친구가 우연히 모텔에 들어가는 아내를 보고 사실을 알려줘서 불륜 관계를 눈치채게 됐습니다. 처음엔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둘을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? 아니면 둘을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릴까?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우리 아이가 불륜녀 딸이란 소리를 들을까봐, 그리고 저런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 때문에 제 인생도 망가질까봐 망설이게 되더군요. 사실을 알려준 친구도 무턱대고 이혼하거나 두 사람을 추궁해봤자 바보 된다며 증거를 모으고 소송 걸어서 위자료라도 받으라고 충고를 해주더군요. 아내에게 정내미가 떨어지니 친구의 말이 맞단 생각이 들더군요. 증거라도 모아서 제대로 복수해주고 이혼하는 게 옳은 방법이란 생각에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내에게 김 부장 이야기를 슬쩍 꺼냈습니다. 요즘 김 부장이 오전만 되면 거래처 외근 간다고 너무 자주 나간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김 부장 업무까지 하느라 피곤해 죽겠어.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아내들은 제 편이 돼서 김 부장 욕을 할 만도 한데 아내는 피식 웃대더니 회사가 잘 돌아가니까 좋지 뭐,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평소 같으면 웃어 넘길만 한데 진실을 알고 나니 아내의 그런 말 자체가 소름 끼치게 뻔뻔하고 미웠습니다. 그래도 꾹 참고 증거를 모을 날만을 기다렸습니다. 며칠 지나서 아침부터 아내가 먹고 싶은 거 없냐, 오늘 마트에 갈 건데 맛있는 걸 사놓겠다며 이야기를 하고 회사에 왔더니 김 부장은 거래처 핑계를 대며 외근을 나가더군요. 오늘이 그날이란 생각에 저도 얼른 나가서 김 부장 뒤를 쫓았습니다. 역시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. 둘은 집과 회사 중간 지점에 있는 유흥가에서 만나 모텔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더군요.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모습에 정말 눈깔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.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싶었지만 심호흡을 하고 마음에 참을 인자를 새겨가며 둘이 들어가는 사진만 일단 찍어서 증거로 남겼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둘은 모텔에서 나오자마자 근처 마트로 가더군요. 그러더니 제 저녁 장거리를 둘이 고르는 겁니다. 지금까지 반찬 맛있다며 먹었던 모든 음식들이 불륜남 김 부장하고 고른 거란 생각이 드니까 10년 전 먹은 음식까지 토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더군요. 그렇게 신혼부부 마냥 알콩달콩장을 본 후 아내는 집으로, 김 부장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. 둘이 모텔 가는 증거도 찍었고 이걸로 이혼하면서 위자료나 받고 헤어질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런데 며칠 후에 김 부장이 소주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. 그래서 회사 근처에서 소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건네는 겁니다. 요즘 아내랑 무슨 일 있어? 뜬금없는 질문에 김 부장님이 나보다 우리 아내를 더 잘 알잖아 라고 쏘아 붙이려다가 꾹 참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. 그랬더니 요즘 제 근무 태도가 심드렁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군요. 신경 안 써도 된다며 잘라 말했더니 곧 조만간 인사이동이 있고 이렇게 근태가 좋지 않으면 인사곡에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. 그나마 대학 선후배 사이니 미리 귀뜸을 주는 거라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왠지 협박처럼 들리는 겁니다.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남의 아내랑 불륜 저지른 놈이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주려고 협박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성질이 확 나더군요. 집에 홀로 걸어가는데 세상에 나만 바보된 느낌이 들고 아내도 김 부장도 세상도 전부 원망스럽더군요. 한강에 확 가버릴까. 나쁜 생각이 들다가도 나 혼자 바보가 될 순 없단 생각이 들어 김 부장 아내이자 동아리 후배에게 술김에 전화를 했습니다. 혹시 요즘 김 부장 행동이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러지 않아도 남편 행동이 요즘 수상한데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없냐고 묻더군요.
그래서 만나자고 이야기한 후 다음날 오후에 김 부장 아내를 만났습니다. 하지만 막상 만난 이 순간 갈등은 되더군요. 사실을 얘기해줄까 말까? 괜히 얘기해서 아무 죄 없는 김 부장 아내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가 고민을 했습니다. 근데 참 사람 속엔 악마가 살고 있나 봅니다. 어차피 내 속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는데 김 부장 가족도 이 정도 고통은 느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군요. 그래서 김 부장 아내를 만나서 김 부장과 제 아내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. 김 부장 아내는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더니 이내 펑펑 울더군요. 배신감 때문에.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단 마음에 눈물이 그치질 않는다고 했습니다. 순간 미안해졌습니다. 괜히 사진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김 부장을 소개해줘서 이렇게 동아리 후배를 슬프게 한 것 아닌가?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. 하지만 김 부장 아내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했죠. 마음 단단히 먹고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쿨하게 용서를 할 건지 정리를 하라고요. 어차피 내 아내와 김 부장이 헤어지더라도 이젠 서로의 가정은 파탄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.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데 김 부장 아내가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.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맨정신에 집에서 바람핀 남편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. 그래서 간만에 대학 때 선후배 시절로 돌아가서 근처 대학가 유흥에서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바람핀 아내와 남편 흉을 보다가 점점 예스날 대학 시절 얘기도 나누고 술에 취해 분위기에 취하게 되더군요. 마침 후배는 학교 다닐 때 저를 좀 좋아했다며 슬쩍 고백도 하는 겁니다. 술이 웬수라더니 정말 술김에 저와 김 부장 아내는 그날 모텔에서 사랑을 나누고 말았습니다. 나올 때 죄책감이 들더군요. 바람핀 아내를 욕하던 사람이 똑같이 바람을 피우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? 생각도 들다가 하룻밤인데 뭐 어차피 술에 취해서 딱 한 번 실수한 거니까 난 불륜은 아냐 라고 생각하니 그래도 마음은 편하더군요. 김 부장 아내 역시 한 번의 실수니 서로 비밀을 지키자며 오늘 있었던 일은 평생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흔들리더군요. 별 생각 없이 봤던 후배가 자꾸 보고 싶고 총각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연애하는 기분도 느끼게 되고 설레는 겁니다.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저도 모르게 김 부장 아내에게 전화를 하게 되고 김 부장 아내 역시 안 된다고 하면서도 저랑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. 그렇게 우린 이어졌고 어느새 김 부장과 제 아내가 바람을 피든 말든 큰 관심도 없게 되더군요. 눈에는 눈, 이에는 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건 바람 대 바람이 되고 난이 미안한 감정보단 어차피 쌤쌤이니 괜찮잖아 란 안도감까지 느끼게 됐습니다.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김 부장을 대하는 태도도 엠팡팝심도 달라지게도 했습니다. 예전엔 살짝 꼬랑지를 내리며 김 부장 눈치를 보며 일했는데 이젠 김 부장이 처량하게 보이는 겁니다. 저는 김 부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김 부장한테 내 인사고가 잘 주라고 구워 삶아주고 그리고 아내에겐 은근히 들으라는 듯 요새 김 부장이 날 힘들게 하네. 이러다가 잘리면 우리 거리에 나 앉는 거 아냐? 김 부장이 날 잘 케어해줘야 할 텐데. 엄살을 막 피워댔습니다. 효과는 즉시 나타나더군요. 김 부장 표정이 흑색으로 변해서 골머리를 앓는 겁니다. 사실 제가 제 근무 태도를 봐도 몇 달간 엉망의 실적도 별로인지라 인사고가를 잘 주려고 해도 잘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불륜 저지른 내 아내가 쪼아대지 자기 아내가 쪼아대지 아마 김 부장도 죽을 맛인 것 같더군요. 아니나 다를까 김 부장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너 우리 마누라한테 전화했어? 왜 이렇게 요즘 너한테 잘해주라고 난리냐? 그래서 대충 둘러대고 자리로 와서 앉았습니다. 예전엔 얼굴만 봐도 분노가 치밀었는데 이젠 김 부장만 보면 안절부절 못하는 쫌생이처럼 보입니다. 거기다가 요새 김 부장과 제 아내가 싸웠는지 아니면 서로 질린 건지 김 부장의 외근도 싹 사라졌습니다.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를 미행도 해봤는데 김 부장을 만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. 아내는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 날 소홀히 대한 게 미안해서인지 저에게 엄청 잘합니다. 집에 들어가면 황제가 된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. 물론 저는 김 부장의 아내를 강한히 만났었죠.
그리고 김 부장 아내는 김 부장에게 들은 회사의 시시콜콜한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원 역할도 해줘서 회사에 가서 일도 척척 잘하게 되고 윗사람들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렇게 집과 회사 그리고 내연력까지 얻은 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역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. 김 부장 아내와 바람 피는 걸 김 부장이 알아차렸고 저는 질 수 없어서 김 부장이 제 아내와 바람 핀 걸 다 알고 있다며 맞불을 질렀죠. 그렇게 사자대면을 했습니다. 제 아내는 김 부장 옆에, 김 부장 아내는 제 옆에 앉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. 김 부장이 먼저 바람을 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그렇다고 맞바람을 자기 아내랑 피는 법이 어딨냐며 화를 내더군요. 저 역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. 그리고 먼저 바람핑에 누구냐며 맞받아쳤습니다. 김 부장, 아내와 제 아내는 서로 삿대질을 해가며 설전을 벌였고요.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었습니다. 정말 인간이 미치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주고 있더군요. 눈이 돌아간 저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김 부장 바람을 핀 이야기를 사장님에게 했고 김 부장 역시 제가 바람 폈다며 소문을 내서 우리 둘 다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받았습니다. 어차피 둘이 얼굴 보고 회사를 다닐 수 없으니 미련 없이 저는 회사를 나왔고 김 부장도 퇴사를 했습니다. 역시 마음 떠난 여자는 돈 떨어지니 바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. 아내는 제가 위자료만 주면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혼자 살겠다고 하고 김 부장 아내는 김 부장이랑 이혼하고 저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. 저는 현재는 원룸에서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. 그 후 김 부장은 어느 시골 도시에 가서 조그마한 치킨집을 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김 부장 아내는 학습지 선생님을 한다고 대학 후배에게 들었습니다. 아내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 때문에 만나긴 하지만 자주 연락을 하진 않습니다. 바람핀 대가가 참 혹독하더군요. 아내랑 아이도 떠나고 남의 아내랑 같이 살 순 없고 또 학교 선배이자 잘 나가던 직장 상사는 퇴사했고 저 역시 요즘 배달 알바를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. 제가 맞바람만 피지 않았더라도 차라리 빨리 아내와 이혼했더라면 지금쯤 아이랑 둘이 살면서 회사도 잘 다니며 넉넉히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. 어차피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남은 시간은 정말 바르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. 저의 후회되는 맞바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